제주 조천읍 함덕리의 한 버스 정류장. 정차 중이던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 버스는 우리나라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버스입니다. 얼핏 보기엔 다른 버스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수소로 달리는 버스입니다. 이게 수소버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떤 점이 좋아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네. 그 전에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서. 수소버스는 공해를 일으키는 탄소나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차에서 나오는 거라곤 오직 깨끗한 물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 버스가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공기를 정화해 주변 공기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수소버스가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다른 지역 버스에 비해서 진짜 좋아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수소버스는 매캐한 냄새가 나지 않고 차량 진동과 소음이 적어 승차감 또한 뛰어납니다. 기존에 제가 디젤 내연기관 차를 탔을 때는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 하루 종일 타면 허리도 아프고 시끄럽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가 돼 있어가지고 조용하고 그리고 차 소리도 별로 안 들리고 되게 좋죠. 점심시간이 되자 운행 중이던 버스가 충전소에 들어옵니다. 수소차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충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충전해야 돼요, 이거? 하루에 한 번 해요. 하루에 한 번? 예. 전기버스는 단점이 갔다 올 때마다 계속 충전해야 되는데 이건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 있으면은 한 10분 내외? 15분에서 10분 사이. 아, 그거밖에 안 걸려요? 예. 연비도 되게 좋아요, 차가. 제주시 동문시장까지 가는데 한 5% 내외, 3%에서 5% 내외밖에 안 떨어져요. 버스 기사가 점심을 먹을 동안 하루 한 번만 충전하면 되고 가득 채우면 55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그린 수소 버스 운행을 시작해 지금까지 9대가 도입됐고 연말까지 2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수소 버스를 확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에서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기체인 수소. 수소라고 다 같은 수소가 아닙니다. 생산 방식에 따라 색깔로 구분하는데요. 그레이 수소는 화석연료로 수소를 만들어 경제성이 높지만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레이 수소와 같은 방식이지만 이산화탄소를 따로 빼내 배출량을 줄인 게 블루 수소. 재생에너지로 얻은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 수소. 원자력을 이용해 만드는 핑크 수소도 있습니다. 그중 그린 수소가 유일하게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는 궁극의 청정 에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제주도는 일찌감치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왔습니다. 제주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전력의 19.2%를 차지해 8% 수준인 내륙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준공을 눈앞에 둔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기 18기에서 1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입니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서 일단 바람의 세기나 균일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 입지가 가급적 육상보다는 해상 쪽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18기가 총 생산된다고 생각했을 때 작년에 제주시 가구들이 평균 사용하는 월평균 사용량이 230kW를 가정했을 때 약 8만 5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생산됩니다. 이곳은 풍력발전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린 수소 생산단지입니다.
그린 수소를 만드는 핵심 공정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이른바 수전해입니다. 옆방에서 생산된 이제 초순수물은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밑으로요? 네네 이게 지금 스택이고요. 전해주 스택을 의미하고 물이 들어가서 위로 나오는데 위에서 이제 H2 아울렛에 이제 수소가 나오고 H2O 아울렛에는 이제 남는 물과 산소가 분리돼서 이제 물은 다시 순환을 시키고요. 산수는 이제 공기 중으로 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수전해 설비는 총 4대. 생산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원리는 같은데요. 물에 전기를 가하면 양극에는 산소가, 음극에는 수소가 모입니다. 음극에 모인 수소의 수분을 제거해 고순도의 수소를 얻는 겁니다. 수전해로 생산된 수소는 한 곳에 모여 저장되는데요. 생산한 수소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높은 압력으로 압축한 뒤 튜브 트레일러로 옮깁니다. 결국은 수소가 기체이기 때문에 압축을 최대한 많이 해야 많은 양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바 이내로 이렇게 압축을 저장하고 이거를 다시 완충이 된다면 충전소에 보내는 이런 이동형 저장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3.3메가와트의 수전해 설비로 그린 수소를 하루에 최대 1.3톤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소 버스 38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수소를 채운 튜브 트레일러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차로 30분 이내인 함덕에 위치한 수소 충전소로 가는 겁니다. 꽉 찬 튜브를 싣고가 내려놓고 빈 튜브를 수거해 오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8월 운영을 시작한 이 충전소에서 제주도 내 모든 수소 차량이 충전을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 수소를 만들고 실생활에 바로 사용하는 이상적인 그린 수소 생태계를 만드는 중입니다. 충전하겠습니다. 함덕 그린 수소 충전소가 생긴 이후 제주에도 수소차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수소 차량이면 확실히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안에서 환경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 현재 이 수소 충전소가 도 안에서 무료로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하나도 안 되시죠? 네, 맞습니다. 당분간 충전 비용이 없고 5분 안팎의 짧은 충전 시간, 한 번 충전하면 600km까지 달릴 수 있어 수소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 바로바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와서 기다리는 것도 없이 뭐 앞차들면 바로 이어서 넣을 수 있어 괜찮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을 짓기까지 난관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충전소가 생길 때 굉장한 이제 좀 마찰들이 좀 있었으면 주민들 사이에 이제 어떤 분들이 네가 한번 들어가서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뭐 공부하고 또 자격증 획득해서 대관을 통해서 충전소에서 안전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승락 씨는 함덕 주민입니다.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1년 3개월째 근무하며 수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소하고 수소 폭탄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고압가스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대신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은 그 위험한 부분을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대비를 해놓고 지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사는 곳이고 저희 아이들이 사는 곳인데 더 신경 써서 제가 체크도 더 많이 하는 거고. 제주는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자랑합니다. 풍부한 태양광,
풍력으로 바로 전기를 만들어 쓰면 될 텐데 굳이 그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려 할까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 조천읍에 거주하는 박재영 씨. 집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덕분에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마음껏 틀면서 시원하게 지냈습니다. 한 달 전기 요금이 5,000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사계절 중에 여름에 이제 최악의 이제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에어컨이 한 석 대가 있는데 풀로 그렇게 돌리고 그렇게 자도 뭐 5,100원 뭐 이렇게 달마다 이제 석 달간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하지만 태양광이 1년 내내 센 게 아니라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1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는 기존 전력이 그냥 전기하고 똑같이 쓰는 식으로 이제 충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한 7만 원, 2월 달 6만 원, 뭐 이렇게 한 10,000원 단위 차이로 5월 달까지 왔었고, 날씨가 너무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충전은 좀 안 되는 상태라 가지고. 겨울에는 태양광 발전이 잘 되지 않아서 전기 요금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태양광에도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 내가 필요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기가 내가 필요한 양보다 부족하게 생산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정전도 뭐 가끔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이 생산돼도 사실은 이 전력망에 혼란을 잃게 됩니다. 그게 주파수를 좀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발전량이 부족해도 문제, 많아도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수요에 비해 전력이 과도하게 생산될 경우 전력계통의 고장을 막기 위해 발전을 차단하는 출력 제한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만큼 출력 제한 횟수도 많은데요. 2015년 첫 출력 제한 조치를 시작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들쑥날쑥한 간헐성 문제가 있으니 기껏 생산한 전기를 버리지 않고 수소로 저장해 놓자는 게 그린 수소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돼서 남는 경우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할 거냐? 이러다가 등장한 게 이제 수소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 수요와 공급의 이제 괴리 이런 것들을 좀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에너지원이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부르는 이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파이널 골이 아닌가.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 중립은 지구촌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수소 사회를 준비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멀지 않은 가와사키시. 이 호텔은 겉모습은 여느 호텔과 같지만 알고 보면 놀랄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바로 호텔에서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조명도 에어컨도 켜는 세계 최초 수소 호텔입니다. 2018年の6月この開業の当初からこの取り組みを始めております。川崎っていうこの地域の中で低炭素化を実現しましょう。最先端の技術を用いましょう。用いて低炭素化を実現しましょうといったような内容の実証事業に東京ホテルズとして参画をして開業したホテルがこことなっております。 정부 실증 사업에 참여했을 당시에는 수소로 대형 목욕탕 물을 데우기까지 했습니다. 실증 사업이 종료돼 정부 보조금이 끊긴 2022년 이후에도 환경 문제를 중시하자는 취지에서 비용 부담은 있지만 계속 수소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수소는 물론 음식 쓰레기로 만든 전기를 더해 호텔을 운영하며 채소도 키웁니다. レタスに電気を当てることによって育てるという方法を用いております。
ここで、栽培されたレタスはですね、毎週金曜日1週間に1度収穫をしまして、週末のご朝食でお客様にご提供しております。 그렇다면 어떻게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걸까요? こちらホテルの正面に燃料電池がございます。見えております管を通って燃料電池に運ばれ、でこの中で実際に運ばれてきた水素、それから大気中の酸素が、化学反応を起こしてそこで発電をされる。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작은 발전소인 셈인데요.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호텔 전체 전력의 20%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この水素、そもそもどこから運ばれてきているかと言いますと、ここから直線距離だいたい5キロほどにあるレゾナックという工場、そこからパイプライン、地下のパイプラインを通って運び込まれてきております。 지하 관로를 통해 호텔에 수소를 공급하는 근처의 공장. 이곳에서 수소를 만드는 원료는 뜻밖에도 폐플라스틱.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파쇄기에 넣고 금속 선별기로 이물질을 거른 뒤 분쇄한 플라스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그냥 소각하는 대신 가스화해서 수소를 분리 추출합니다. 家庭などから分別されたプラマークのついた使用済みプラスチックをこのような形にした後、この後ろにあるプラント内の低温と高温の2つの炉でガス化し、分子レベルまで分解して水素と二酸化炭素を取り出しています。定常運転中にはこのプラスチックをエネルギーとして化石燃料を全く使いません。 가정과 기업에서 배출한 폐플라스틱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지역 순환형 수소 생산 모델입니다. 가와사키시는 일본 최대 공업지대로 대기 오염 또한 심각해서 한때 가와사키 천식이라는 공해병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가와사키가 일본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탈바꿈한 건데요. で温室効果ガスは2013年度と比較して2021年度実績で 12.6% 減少していると。2015年に川崎水素戦略というものを策定をしまして、水素の供給システムの構築ですとか、他分野での水素利活用の拡大に取り組んできたという実績がございます。 가와사키시는 여러 가지 탈탄소화 방안 중에서 공업단지라는 특성에 맞는 수소 활성화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太陽光とか風力を増やしていくってもちろんそれは重要なんですけれども、一方でその電力の安定供給と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ていくと、あと電力需給の調整力といったところを考えてみると、やっぱり火力発電も引き続き必要になってくると。 でその火力発電の脱炭素化の方法としてやっぱり水素による発電っていうのが重要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して、 제주도는 우리나라 수소 거점 도시가 되겠다며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 중립 계획보다 15년이나 빠릅니다. 제주는 해수면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폭염도 기록적인 상황을 계속 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높일 생각이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그린 수소를 기저 전원으로 하는 전소 발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100% 재생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전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 시설이 단계별로 확충되면 제주의 전력 에너지원을 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기술 개발을 포함한 많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수전의 장치, 요거 장치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기술이 성숙되지 않아서요. 이걸 아직까지 되게 내구성이 좋은 제품화까지 됐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격 경제성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 가스터비보다 좀 낮고, 경제성과 내구성 확보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그린 수소.
제주도는 앞으로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추가로 만들어 화력 발전소 연료로 액화 천연가스에다 그린 수소를 혼합하고 나중에는 100% 수소로만 발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 동부권에 조성 예정인 대규모 친환경 주택단지에는 그린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와 수소 청소차 200대를 운영하고 노면 전차인 수소 트램도 제주 도심에 12km가량 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린 수소는 제주도의 같은 경우에는 남는 전기, 즉 가능성 문제를 극복하는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수소 트램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박과 항공 분야에까지도 그린 수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의 이 결합이 새로운 모델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과 햇빛, 물,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켜내고 또 활용하면서 제주는 2035년 탄소 중립 실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